안녕하세요. 궁을천부경 제18강 진행하겠습니다. 천부경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소주체 안에 대주체로서의 나를 이렇게 포태해서 이렇게 이제 분만하는 거죠. 분만하는 과정을 통해서 대우주적 인간으로 이제 변화하는 혁명적 변화하는 과정을 어, 하강과 상승의 구변 구복의 원리로 이제는 기술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9981자로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 과정 자체를 저희 궁울빛 아카데미에서는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여기서 이 천부라는 말을 저희는 영부라는 말로 이제는 이거를 키워드로 해서 이제는 수행체계로 이제 구축을 한 거죠. 그래서 한자로 쓸 땐 궁을 영부로 이렇게 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용뱀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을은 새를 뜻하는 기 때문에 그 용뱀의 구조에서 이렇게 두 마리 뱀이 꼬여 올라가는 구조에서 이 봉황체로 변화하는 개념인데 이 영부가 여기서 생성이 돼서 이 영부를 가 구체적인 실제 육체적 구조를 이제는 만들게 되는데 요걸 이제 영부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우리 선조들께서는 천부라고 한 거라는 거죠. 영부가 곧 천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 천부가 영부로 이제는 바뀌는 게 우리가 마오신화라든가 그 단군신화에서는 천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동학 최순 선생 때 와서 이제 영부로 구체적으로 적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최순 선생께서 1824년, 1863년 사이에 이제는 생모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궁을 영부라는 말이 이제 본격 등장을 하고 요 같은 시대 때 사셨던 분이 정역을 어, 이론 체계로 무국대도 개벽의 과정을 그 역학적 이론 체계로 완성을 보신 분이 김일부 선생이라고 있으신데 이분이 1826년에서 1898년에 이제 생모를 하셨으니까 우리 그 저 최순 선생 한 두 살 정도가 더 나이가 더 많으신 거죠.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김일부 선생께서는 영부라는 말 대신에 덕부라는 말을 썼어요. 덕부. 그러니까 덕부. 그러니까 부는 부인데 뭐라 덕부라고 했다는 거죠. 덕부.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영부라는 거는 최순 선생께서 주로 쓰신 거고 이 덕부라는 말은 덕부라는 말은 이제 김일부 선생께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어쩌나 부라는 개념을 계승을 하셔가지고 두 분 다 무국대도 개벽의 과정을 규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천부가 결국 최순 선생께서는 영부로 김일부 선생께로는 덕부로 이렇게 계승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부가 뭐냐, 영부, 덕부, 천부 이게 뭐냐라는 걸 이제는 계속 추적을 했는데 그것이 그냥 하나의 그 코드 체계니까 우주 로고스 코드 체계, 정보 체계이기 때문에 정보를 담고 있는 어떤 실체에 담겨져야 되니까 그게 천부 이내에 담겨 있다는 거를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그 동양 역학에서 태극이라고 하는 게 바로 천부인이라고 하는 거죠. 태극. 그러니까 태극이라는 것이 이제 실체가 천부인이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그 우주 씨앗인데 그 우주 세계수의 씨앗이다라고.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기본적 원형 구조는 이게 우리가 소우주 같은 경우도 이 중앙에 이렇게 그 커다란 나무가 있는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가 웜홀이고 여기가 화이트홀이고 블랙홀 구조로 해서 근데 이게 그 자체가 이거죠. 그냥 태그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건데 요거를 더 정확하게 이제 표현하면은 요런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이렇게 자, 요게 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우주 구조가 음양으로 그리고 안에 우주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이 기둥처럼 떠받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기둥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웜홀이 되고 여기는 화이트홀이 되고 블랙홀이 되는 개념이 돼서 이게 회전하는 스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회전한다, 자전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회전한다 그래서 회자를 쓴다고 하는 거죠. 회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물리학적인 말로는 스핀이 돌렸다. 또는 우리는 이거를 어떤 행성 개념이나 뭐 이런 걸로 보면 이제 자전한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회라고 하는 겁니다. 회.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요렇게 우주 구조인데 그것이 요 작은 요 씨앗도 우주 구조라는 거죠. 이게 이제 확대된 거라는 거죠. 확대된 개념이래 이게.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우주 씨앗, 싹시 우주 씨앗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부에는 우주 씨앗이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에 모든 정보 구조, 의식 구조, 마음을 구성하는 그 요소들이 그 로고스적인 체계가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법계, 이 세계를 구성해내는 그 정보를 토대로 해서 물질이 형성화되는 거기 때문에 정보 구조가 돼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마음으로 이것을 심성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보 운용 체계를 통해서 물질적 구조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심성령을 담고 있는 씨앗이다. 그래서 불교에서 아라야식 종자라고 이걸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본심이라고 하는 요 표현 자체가 천부경, 요 본심이 바로 심성령의 씨앗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것은 전시안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주를 관하는 걸 통해서 우주를 생성소멸하는 거기 때문에 전시안이라는 관이라는 말이 이제 그래서 전시안은 요거 이제는 요 글자와 이제 연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행 체계에 있어서 내관 반조 수행을 할 때 관법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 아이디어에 기초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한 게 이게 우주복이라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우주 알로 이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코스믹 에그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알이라는 개념은 어류, 양설, 파충류, 조류적인 개념으로는 알의 개념이 되는 거고 포유류적인 개념으로는 태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불교로는 장이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장이라는 말이 태라는 말이다라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뭐 열애장이다, 뭐 지장보살이다 할 때 장이라는 말 자체가 태를 뜻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불교적으로는 요거의 알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알처럼 생겼잖아요. 이 태극이 알이잖아요. 알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일종의 구술 개념이 되는 구술 구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마니보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니보주 그러면 진주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자체 이제 진주알 구술처럼 되는 거기 때문에 마니보주 진주알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개념은 이제 나중에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우주알이라는 개념에 기초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문구가 대삼합 육생, 요 문구를 해서 오늘은 이 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라는 걸 이제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이 이 대라는 한자하고 운, 그다음에 여기 환, 요게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한자예요. 그래서 얘들은 대, 운, 환. 그래서 오늘은 대자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삼합 육생, 여기서 대죠. 그러니까 여기서 천이삼, 지삼, 인이삼까지 온 뒤에 대삼합 육생 바로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장이 그대로 대우주적 또는 일반 우주적 구조에서 대삼합 육생이라는 말이 오칠일미언과 그다음에 인중천지일의 요거와 이제 상통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게 아주 그 우리 천무경 전체에서 요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라고 하는. 자, 그래서 대삼합육생 할 때 여기서 삼합을 해서 삼합이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개가 합해가지고 1이 된다. 요거를 이제는 삼합. 그러니까 삼합이라고 하는 게 결국 세 개가 합해서 1이 된다고 하는 1.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뭘 연상하시면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3일 신고 이렇게 하는데 3일 신고 할 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이자 세 개지만은 또 하나가 다시 세 개가 다시 하나로 돌아오는 거예요. 3일 신고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한국의 그 경전들 중에서 유명한 경전이 뭐 있어요? 천부경이 있고 3일 신고 그 다음에 참전개경이라는 게 있어. 자, 3일 신고는 저도 이제 해석을 해놨지만은 이 3일 신고. 자, 보면 우리나라 경전에서 천부경, 3일 신고, 참전개경 할 때 삼합이 1이 되는 게 3일 신고의 개념이에요. 3이. 그러니까 이게 삼합이 1이 된다. 그런 건 요게 인중천질이 3일 요게 바로 삼합이 하나가 되는 게 인중천질이죠. 사람 속에서 천지가 하나가 되니까 세 개가 하나로 된 거니까 인중천질이 곧 삼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삼일절 행사하시잖아요. 그렇죠? 삼일절. 그래서 삼일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괜히 그 삼일절을 그 국경일로 정해서 행사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이게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죠. 국경일로 정해서 하는 게 그러니까 3일 세 개가 하나가 된다. 인중천지 이런 개념이네. 그럴 때 요 일이라는 게 오칠일묘연에서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 삼합을 해서 일이 됐다는 것이 대삼합 육생에서 삼이 일이 되는 요 삼합이 일이 되는 게 요렇게 요게 요 일이 요 일이고 그리고 인중천지일의 1이 뭐예요? 이게 삼합이 1이 된 거죠. 삼합 1. 세 개가 합해서 1이 된다는. 그러니까 세 개라는 게 뭐예요? 천지인 삼수가 합해가지고 1이 된다는. 1이 된다는. 이렇게 돼 있는. 이것들이 이제 다 연결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천부경을 그냥 볼 때 그냥 보시면 안 되고 대삼합 육생. 오칠일면 인중천질이 3이 1이 되는 원리에 입각해서 그게 핵심이 돼가지고 요게 구성이 되는 거다라는 거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대삼합 육생 근데 그 3이 1이 되는 그 시점이 천진이 다시 합해서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일일석삼구 하나가 세 개로 쪼개진 것이 다시 쪼개진 세 개가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 그 시점을 언제냐라는 게 여기 표현되어 있다는 이 대에서 그런 일이 나왔다. 이 대가 결국
그러니까 대가 5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라고 하는 이 한자가 바로 숫자로는 5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요 말씀을 드리기를 요 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5를 뜻하는 거다. 그러는 요 대가 5를 뜻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가 바로 571면의 5가 바로 요 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우리 이 천부경은 그 중심에 유기 중심에 있지만은 우리 그 동양 철학에서는 하도와 낙서라고 하는 신물, 하늘이 성인들에게 내려준 이 도상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는 그 하도의 중심에 5개가 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5가 중심이란 말이에요. 5가. 근데 5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5. 여기도 낙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낙서 중심에도 5가 있다. 그래서 이 5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일시 무시일에서 일은 태극이고 무는 무국이고 이런 개념을 잡았어요. 그래서 일태극 신무국까지는 알았어요. 이제 오황극,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대라고 하는 건 오황극에 대한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라고 하는 한자는 오황극을 표현하는 한자다라고 하는. 자, 대는 오황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황극,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태극은 1이고 1태극이고 오황극이고 그리고 신무극이다. 이제 이 세 개가 중요한 삼극 철학이 또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한다는 거죠. 1태극, 오황극, 신무극이다. 그래서 숫자로는 이렇게 딱 하는 거다. 이게 기준이 되는 숫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걸 확립해 놓은 분이 누구시냐면은 김일부 선생님이 정역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확립을 해 놓으셨어요. 오황극이라는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일부 선생께서는 우리가 이제는 1826년에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평생 이제는 공부만 하시고 정역이라는 텍스트를 써내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무국대도 개벽의 과정을 규명을 하셨습니다. 역학적으로 완벽하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완벽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런 분은 전 세계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도 이런 학자는 나오질 않았어요. 중국은 사실은 역학적 수준에서 볼 때는 이미 한국에 많이 뒤처졌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송나라 북송 시대, 그러니까 남송 시대 주의 이후로는 중국의 역학이 거의 멸질되다시피 됐다고 이렇게 보면 거기까지가 중국 역학의 한계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 한국의 역학은 계속 발전을 해서 개벽 메커니즘을 역학으로 규명하는 데까지 다 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는 정역을 통해서 개벽의 메커니즘을 드러내셨다고 하는. 근데 정역은 상경과 상경 15일원과 하경 11일원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15일원은 3147자로 돼 있고 한자로, 11일원은 1207자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앞에 그 서문에 해당되는 269자의 대역서가 붙어 있어가지고 총 4623자로 돼 있다라고. 그랬을 때 여기 상경의 15일원의 처음 문구들이 쭉 나갈 때 거기서 먼저 태극, 그러니까 삼재, 천지인 삼재를 얘기하고 태극, 무국, 황극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천왕무의 지왕제덕 인왕작 하니까 천지인이라는 게 나왔죠. 천지인. 근데 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천왕, 지왕, 인왕. 그래 황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쭉 내려가면은 거변 무국 10. 그래서 무국이 10이다. 이렇게는. 그러니까 요때 무자를 요 무자, 없을 무자 안 쓰고 요 무자를 썼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자, 무국, 이걸 무국 10. 그래서 무국은 10이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글자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태극은 1이다. 또 이렇게. 여기를. 태극은 1이다라는 걸 여기다 또 표현했어.
그러면 태극은 1이다. 그러니까 무국10 태극 1. 그리고 그래서 1 태극과 10무국이 채가 되고 10무국과 1태극이 용이 돼서 서로 10무국과 1태극은 채용 관계가 되는 거죠. 여기 10무국이 채, 용 이렇게 되고 또 다시 태극이 채가 되고 여기 용이 되고 상호간에 서로 채용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채용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태극이 10무국으로 갔다가 10무국에서 다시 1태극이 올라와서 또 이렇게 진행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 10무국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구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우리가 여기가 10무국에서 1태극의 씨앗이 심어지는 거고 요 하강은 뭐예요? 10무국. 예, 이 우주의 근원의 10에서 1태극이 심어지는 거야. 1태극이 심어진다. 그렇죠? 10무국에 1태극이 심어지는 개념이고 이거는 심어진 1태극 10무국에 심어진 1태극이 10무국으로 복귀해 나가는 거는 올라가는 거죠. 다시 1태극이 10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10무국이 1태극으로 내려오는 게 내려오고 올라가는 게 서로 채용의 관계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의 수가 바로 5다. 그렇게 해서 자 요런 거 그래서 여기서 그 합토 거중 5환극 해가지고 환극이 5라고 하는 걸 표현해 줬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아주 수리에 능통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수리적으로 이걸 다 표현해 줬다. 그래도 환극은 5다라고 하는 걸 알았을 수가 있어. 5환극. 그래서 우리가 5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는 9의 중수라고 하는 거죠. 중수. 9.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 2, 3, 4, 5, 6, 7, 8, 9 하면은 여기 가운데 수는 뭐예요? 5죠. 자, 6은 뭐의 중수예요? 5는 9의 중수고 6은 11의 중수죠. 중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자, 5는 9의 중수. 어쨌든 이 중. 그러니까 합토 거중 5환국.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10과 1을 합하면은 흑토자가 나와. 토. 우리가 토라고 하는 거는 10, 1.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흑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그거는 애초에 10무국 더하기 1태극이 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흑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10무국과 1태극은 분리가 불가능한 것이다. 무국이 태극이다. 그래서 태극도서를 이렇게 표현한 건데 김일분 선생께서 그걸 아예 한자로 토라는 말 자체가 흑, 대지라는 표현 자체가 10무국 더하기 1태극이 여기 10 밑에 1 하니까 뭐 11이잖아. 이게 토가 사실 11이잖아. 11. 그렇죠. 이걸 11 규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10무국과 1태극이 야 하나라는 거예요. 야 하나. 그런데 요거의 중수는 바로 서로 채용 관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10무국과 1태극이 그 중수가 5의 9의 중수에 해당되는 5환극이 바로 그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수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가 자라면은 9수까지 간 뒤에 10으로 뚝 떨어지잖아요. 열매가. 그러니까 그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십체구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체구용. 우리가 십체구용. 체구용.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예요? 우리가 10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무국 테두리 안에서 9까지 전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 10으로 떨어지고 이런 개념이니까 용의 개념으로 볼 때는 5가 9의 중수가 돼서 5가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환극이라. 그래서 5가 바로 대다 이런 거 대.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이제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너무 추상적이야. 그래서 좀 더 이 추상성을 이제 벗어야지. 이거 구체적으로 이걸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김일부 선생의 여전히 또 같이 보면은 우리가 이 과정 자체가 방고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방고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방고는 뭐래? 방고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에 가면은 이런 동상들이 있어요. 이런 동상들이 이렇게 이제 알을 깨고 여기에
하나의 존재가 이제 나오는데 이걸 방고라고 하는 겁니다. 방고. 그러니까 방고신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방고가 우리 그 여러분들이 이제는 환단고기 보면은 그 삼성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방고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요 방고가 그럼 우리 텍스트에 나옵니까? 그러면은 나오긴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방고라는 말이 우리 삼성기에 보면은 환단고기 삼성기에 보면은 거기에 방고간이라는 존재가 하나 나와요. 방고간. 그래서 방고간, 간이라는 건 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방고간.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게 저기로 따지면 황제 개념이에요. 방고. 그리고 방고라는 얘기가 나온대. 근데 그 김일부 선생께서는 이거를 방고라는 개념을 이게 그 중국의 그 신화, 그러니까 방고의 알이라는 개념에서 이걸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방고의 알, 그러니까 오방고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방고의 알이 생성이 된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고의 알이죠, 이 방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게 지금 여기에서 우리 몸에서 지금 요 생성되는 요 존재가 우리는 요거를 뭐라 그랬어요? 요거를 방고라고 그랬죠. 요 생성되는 요걸 방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방고인데 요 방고가 바로 방고라고 하는 요게 바로 우리가 이제는 이것이 차크라로 보면은 요게 이제는 다섯 번째 차크라잖아요. 1, 2, 3, 4, 5. 그러니까 이 차크라가 1, 2, 3, 4, 5가 여기에 대응되는 거예요. 이 천부경이 1, 2, 3, 4, 5, 6 이거가 대응되는 거라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여기서 1, 2, 3, 4, 5, 6이라고 하는 5, 6, 7, 8, 9 이게 대응되는 게 이 차크라와 대응되는 숫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오잖아요. 여기 다섯 번째까지 오면은 이게 이제 대인이 된다는 거죠. 대인. 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인. 그래서 이 여기서 대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다섯 번째 차크라, 이제 다섯 번째 차크라의 오차크라의 대인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게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알 속의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요게 이제 대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은. 그러면 이 방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우주 자체잖아요. 이 우주 자체이기 때문에 이 우주 자체의 주인이 되는 거죠. 요 알, 그러니까 이 우주 알의 주인이라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요 대인은 생성되는 우주 알의 주인이 되는 그 주관자 된다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를 환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환극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황은 임금 황자란 말이에요. 임금 황자. 임금이라는 뜻은 뭐예요? 우주 황제라는 뜻. 우주 황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 황극이다. 우주 황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우주 황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요 우주 아래 황제라는 요 우주 아래 황제.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뭐예요? 우주 아래 황제다라고 하는 우주 아래 황제.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여기 있는 존재도 우주의 대우주의 황제잖아요. 대우주의 임금이잖아요. 이걸 환인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우주의 황제, 이것도 대우주의 황제인데 요 대우주의 황제도 황극이고 요것도 오황극이고. 그런데 이 오황극은 어떤 우주의 황극이에요? 이 오황극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요 오황극은 이 전체 우주의 황극이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황극이 아니죠. 왜? 이 사람은 그냥 이 대우주의 하나의 소주체잖아요. 이 사람 자체는. 하지만은 요 우주알은 이 대우주가 그대로 모사가 된 거니까 요것도 대우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직 잠재적인 대우주잖아요. 완성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기본 원형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잠재적인 대우주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대우주의 황극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우주 아래 그게 방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오황극, 여기서 오황극이라고 하는 요 오황극은 누구예요?
얘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요 오왕극은 요 우주의 전체 우주의 환극. 요것도 요 우주 아래 환극인데, 이 환극은 뭐야? 요것도 오왕극이야. 같은 오왕극이야. 오왕극인데 다른 오왕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전체 우주의 임금이고, 이거는 뭐예요? 요 우주 아래 임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여기가 이제 하도를 볼 때 우리가 여기 가운데 있는 요 오왕극은 요걸 나타내는 거죠. 요거. 그렇죠. 자, 여러 개념을 딱 이제 어느 정도 잡히셨죠. 이게 요 오왕극은 이거고, 여기 낙서에 있는 오왕극은 요거 색깔을 달리하겠습니다. 요 오왕극은 뭐라는 거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거냐? 이거는 결국 요 오왕극은 요게 되는 거죠. 요거. 그렇죠? 아유. 그러니까 요 왕국은 대우주 왕국이고, 하도에 있는 왕국은, 그러니까 이게 하강에 내려온 우주로 전개해 나가는 오왕국은 대우주 왕국이야. 근데 여기 만들어지는 요거는 만들어지는 우왕국이라는 거죠, 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오왕국을 우리가 하도와 낙서를 볼 때도 같은 중앙에 오수가 있지만은 오수가 틀린 거죠. 그렇죠. 오수가 틀린 거야. 그렇죠. 오의 개념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 오왕극은 누굴 얘기하는 거야? 여기 있는 낙서의 오는 요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도의 오는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도나 낙서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구분을 정확하게 하는 상태에서 하도 낙서를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조를 알아야지만이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방고라고 하는 것이 오왕극인데, 방고가 여기 5번째 차크라까지 오면은 우리가 그거를 오왕극이라고 하는 거고, 그거 오왕극을 그때 대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때 대인. 그래서 그걸 대라고 하는 요게 바로 뭐예요? 새로 생성되는 그 우주의 오왕극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요거 자체가 대라는 게. 그래서 대라는 한자를 보면은 결국 이 대라고 하는 게 한자 자체가 오각별이잖아요. 오각별. 오각별이다. 오각별.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나온 게 삐죽삐죽 나온 게 5개잖아요. 오각별을 뜻하는 5대 이렇게 되는 거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게, 그러면 방고가 5번째 차크라, 이렇게 방고의 알이 5번째, 방고의 알이랑 방고가 담겨져 있는 알이 5번째 차크라까지 성장을 했을 때 거기에 하나의 존재가 생성이 돼서, 그러니까 하나의 존재가 그 어떤 그 형태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대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생성되는 요 우주의 주인이고, 요 생성되는 우주의, 그래서 황극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오왕극이라는 거고, 요게 낙서의 오에 해당되는 거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럼 이 오왕극,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주역이라는 데서 이걸 정확하게 더 잘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역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 한민족의 이런 사유 체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사실 역학적 체계예요. 그러니까 역학이 뭐 중국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야. 다 우리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역을 볼 때 가장 여러분들의 주역은 64개로 현재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주역은 주나라 시대 때 문왕과 주공이 주도가 돼가지고 역경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공자가 시빅을 넣어가지고 주역이라는 책자가 이제 완성을 본다. 그렇게 이제는 알려진 것이고, 거기서 이제는 이 64개가 배열되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괴는 첫 번째 중천경계가 제일 중요한 괴예요. 첫 중천건, 이렇게 되는 중천건. 그럼 이 중천건계에 바로 이 대인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중천건계를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 자, 여기에 중천건 하면은 어때? 이렇게 효가 5개가 있어. 6개가 있는데, 이렇게 짝대기가. 그럴 때 이거를 하나하나의 효라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은 조화학당에서 그 역학 강의를 해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어, 이견대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대인에 대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여기 이견대인, 여기에서 이제 여기 구오효사의 이견대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구이효사의 이견대인이 나옵니다. 이 두 개는 일종의 부부관계입니다. 사실은 이 구이효사와 구오효사는 대인관계고 부부관계고,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구오효사와 구이효사는 우리가 여기로 보면 다섯 번째, 이 빨간 뱀으로 올라오는 거는 구오효사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구호가 되는 거고, 파란 뱀으로 오는 거는 구이, 위에서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에서 쭉 내려오는 걸로 다섯 번째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두 개가 만나가지고 구호와 구이가 만나가지고 얘를 이제 구성할 때 얘가 이견대인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견대인이다. 여기서 이제 대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구효사에 나오는 이견대인과 요 구이효사에 나오는 이견대인, 그렇죠? 요 이견대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이견대인이 바로 누구다? 요 아이가 바로 이견대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견대인이다. 그러니까 얘는 이견대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견대인. 그러니까 역학에서는 우리가 이걸 이견대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견대인. 그러니까 얘는 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이제 구호지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가 이견대인이고, 위에서 내려올 때도 다섯 번째가 이견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에 있는 것이 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구호지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호지존. 그래서 우주 임금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게 이제 뭐 중국이나 이럴 때 황제가 있잖아요. 황제를 뭐라고 또 다른 말로 부르면 구호지존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구호지존. 황제라 황상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구호지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구호지존. 그래서 구호효사에 있는 이견대인이 바로 황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주 황제, 그 나라의 황제이기도 하고,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으면 그 나라의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그 오왕극이라는 그 이견대인이 바로 여기가 바로 이 황제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우주로 보면은 뭐예요? 우주의 황제라는 개념이야. 우주의 황제 개념. 자, 그럼 이견대인이라는 표현이 뭐냐라면은 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수확물이라는 뜻이야. 수확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를 뜻하는 게 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열매로 나오는 견대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열매로 나오는 우주목에, 열매로 나오는 우주목 세계수의 열매로 나오는 뭐예요? 제3의 눈을 가진 대인. 이게 바로 이견대인의 본래 의미예요. 이 견대인이라는 견이 뭐예요? 본다는 거잖아요. 우주를 관하는, 이게 우주를 보고 있다고 하는 뜻이잖아요. 견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다섯 번째 오면은 뭐예요? 이견대인이 출현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와서 이견대인이 완성을 본다는 거죠. 몸을 육화를 시켜서 완성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요 다섯 번째 먼저 이견대인의 그 기본적인 이미지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오왕극은 일종의 아직 물질적으로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이미지, 어떤 상으로서 여기서 이제 존재를 한다고 하는 상, 그림으로서 그 형상, 상, 그림, 일종의 이미지,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림, 홀로그램이 좋겠네요. 홀로그램 형상으로 오왕극이 여기서 출현을 하게 되고, 요것이 바로 이견대인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견대인. 그럴 때 대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대라고 하는 것이 요 대인의 대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무국대도라고, 우리가 그 최순 선생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도는 무국대도라고 표현해서 무국대도. 자, 우리가 무국이라고 하는 거는 여성체라고 그랬죠. 여성체. 신무국은 여자다,
마고 여성체다라고 할 때 그 그래 여성의 자궁이다라는 신무국은 여성의 자궁이고 신무국은 여성의 자궁이고 뭐 거기에 뭐요? 대인이 수태 분만되어 나온다는 것이 무국대도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 무국대도라는 개념, 무국대도 개벽이라고 하는 무국대도를 통해서 개벽이 일어난다고 할 때 그 얘기는 우리 인간이 이 오황극이라고 하는 대인을 수태를 해가지고 여성체가 돼서 수태가 돼 자궁을 만들어서 수태를 해서 그 아이를 분만돼서 태어나게 하는 과정이 개벽의 과정이다. 그런 거를 무국대도 개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천부경에서는 대삼합 육생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육생한다는 게 뭐 육에서 생 대삼합 대에서 삼합이 천진이 하나로 합해진 뒤에 육화가 돼서 태어난다 이런 뜻이야. 자, 대삼합 육생은 뭐예요? 대삼합 육생은 오황극에서 오황극이 어떻게 돼? 오황극이라는 존재에서 거기서 삼합 천지인이 하나로 합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가 된다고 하는 거죠. 육체가 되어서 태어난다. 이것이 대삼합 육생이라는 개념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오황극에서 천진이 하나로 합해서 육화돼서 태어난다. 그래서 인중천지일 그렇죠. 하나가 돼서 태어나는 거죠. 하나가 돼서 오칠일묘연 여기 이제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태어날 때에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무국대도라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국대도 개벽이라는 말을 우리는 뭐로 대삼합 육생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오칠일묘연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무국대도는 다른 말로 뭐예요? 이게 천부경에서는 대삼합 육생이고 이것이 오칠일묘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무국대도와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 대도 그러면은 그래서 이거를 여기 이 5라는 숫자가 굉장히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고 할 때 여러분의 나를 뭐라 나 아자도 쓰지만은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게 자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자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자라는 말을 많이 써요. 스스로 있는 나라는 말도 쓰지만은 나오도 많이 쓰잖아요. 나오 오라 할 때 이게 나오자 깨달을 오자 나오자 깨달은 나 그래서 나오 그래서 뭐야 나오라는 게 뭐야 나라는 얘기죠. 그 말 그대로 나오라네 나오 그렇죠. 오심즉 여심할 때 그러니까 오라는 말이 뭐예요? 오라는 말이 여러분 자신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 존재가 뭐야? 새롭게 태어나는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자신의 본래적 그라는 거죠. 본래적 본래적인 나가 우주의 주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본래적인 나가 이 우주의 주인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우주 환극이 된다는 그러니까 이게 5가 될 때가 이 5가 본래적인 나가 우주의 주인으로서 본래적인 나를 5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까마귀 5자를 쓰는 게 뭐? 까마귀 이때가 까마귀다. 그래서 이걸 삼조고라고 하는 거죠. 삼조고라고 하는 건 뭐 대삼합 육생 대삼합한 까마귀 그러니까 삼조고 그러니까 5라는 말을 써요. 왜? 똑같은 발음이 되는 까마귀 이게 봉황체가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용뱀이 봉황이 되는 건데 이 지금 요 목구멍에 있는 거잖아요. 목구멍에 왔을 때는 아직 워물 속에 있잖아. 이 봉황이 그러니까 시꺼먼 워물 속에 있으니까 까마귀로 상징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호방고화 이렇게 이 괜히 오호방고화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이 오호 앞에다 까마귀 오자를 쓴 거는 이 5번째 오한극이 핵심이라고 하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까마귀 오자를 계속 쓰시면서 이 감탄사를 쓰시는 거예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오호라는 감탄사가 계속 나요. 여기도 뭐 오호 지제 뭐 이런 식으로 오호라는 말이 계속 나요. 까마귀 오. 그래서 오동나무 그러니까 여기다 까마귀 오자도 쓰고 오동나무 오자도 쓰고 아무튼 오자를 다 쓰는 거야. 그러면은 아인소프 오르 할 때 그것도 오잖아. 여러분들이 유명한 게 뭐 있어요? 이집트의 황제를 뭐라 그래? 이집트 황제를
이집트 황제를 뭐라고 불렀어요? 파라오. 파라오 이렇게 하잖아요. 마라오. 오라고 본다. 오. 오, 파라오. 황제란 뜻이야, 오가. 그래서 파라오. 파라오. 뭐로? 오금이 변해서 토사가 되었다. 뭐 이렇게 막오시나요? 그런데 오금. 이 오금이라고 그러다, 오금. 까마귀 금이 변해서 토사가 되었다 할 때 그 오자, 까마귀 오자를 또 썼잖아요. 이렇게 오자를 쓴다. 또 아인서프 오르 할 때 오르. 옴마니 반매옴 할 때 옴. 다 이게 오가 오로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여기 있는 우주 황극이 우리는 대우주의 황극이지만은 우리 자신도 여기 우주알 속에 태어나는 요것도 내가 대우주의 황극 자리가 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결국 오르가 되고 오금이 되고 오르가 되고 옴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곧 파라오가 되는 거란 말이야. 황제가 여러분이 곧 우주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라면 요게 태어나면은 그 메커니즘을 천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견대인, 자, 그래서 다시 역학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들어가기 전에 요 존재를 가리켜서, 이 오르에 해당되는 요 존재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담 카드몬, 원형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형인간. 원형인간 아담 카드몬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원형인간 아담 카드몬, 이제 카발라에서는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대에 해당되는 바로 이 대인, 이견대인. 자, 이견대인의 대자가 요 대자라고 하는 거죠. 무국대도의 대자가 이 대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대로 가는 이 이견대인, 대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5번째 구호효사의 비룡제천, 여기가 하늘로 날개를 달고 용이 날아오른다 그럴 때의 대인조야 할 때 그 대인은 창조자다 그런 뜻, 대인이 창조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야. 대인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창조자는 뜻, 우주 아래 세계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조하는 애는 창조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구호효사에 대한 요 부분에 대한 효에 대한 구호 문헌전이라고 공자라는 양반이 쓴 게 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서다. 여기에 대인에 대해서 잘 설명이 돼 있다.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천건계가 내용이 쭉 있는데 여기 보면은 구호 비룡제천 이견대인, 비룡제천 대인조야 나온데 뒤에 쭉 문헌왈 하면서 문헌전이 쭉 나와요. 요 문헌전 여러분들이 안 보이시니까 이거를 갖다가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놓으면은,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요 문장부터예요. 요 문장. 요게 이제는 구호 문헌전에 나오는 구호 문헌전이야. 이게 문헌왈, 문헌이라 해서 문헌왈. 문헌전에 말하기를, 이 문헌은 누가 썼다? 공자가 썼다. 공자가 문헌전에 기록하기를, 문헌전에 기록하기를, 구호 문헌전에, 공자가 구호 문헌전에 기록하기를, 대인에 대해서, 대인이란 여기서 부대인자, 무릇 대인이란, 대인은 뭐냐 이렇게 얘기해. 대인이란 뭐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쭉. 대인은 여천지 합기덕하고 여일을 합기 명하고 여사시 합기서하고 여귀신 합기 기륭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천지와 합해가지고 그 덕을 이룬다고 하는 거죠. 그 덕이 된다. 천지와 합한다는 거. 합하여 덕을 이룬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인중천지일이라는 게 이게 바로 천지가 합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인은 뭐요? 여기 인중천지일의 인은 이게 대인이죠. 요 인이 바로 요 대의 인이란 말이야. 요 대인은 천지와 합하는 거죠. 사람 속에서 천지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니까 천지와 합해서 그 덕을 이루고 그런 뜻이죠. 그래 인중천지일이 되고 이게 천부경에서는 인중천지일이고 뭐 이런 뜻이에요. 인중천지일이 되고, 그리고 그 태양과 달을 합해가지고 그 밝음을,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하나가 된다. 된 존재, 되어 빛나는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태양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른쪽 눈은 태양이고 여기 태양 있잖아요. 태양과 달이 합해서 달 속에 태양이 들어가면 눈이 되는 거야. 제3의 눈. 그래서 이것은 전시안이 되고 그런 뜻이야. 사실은 빛나는 존재가 되고 이거는 태양과 달이 합해서 이렇게 되고 하는 거는 태양은 오른쪽 눈, 달은 왼쪽 눈 해서 하나로 합해서 빛나는 존재가 되고 이거는 제3의 눈이 되고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시와 합해서 그 질서를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질서를 만든다는 건 뭐 어떤 코스모스, 그러니까 사시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어떤 방위와 시간의 어떤 그런 구조,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구조, 시간의 구조를 만든다는 질서, 코스모스 구조를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 우주에. 그리고 뭐예요? 귀신. 그러니까 귀신을 부리는 능력. 귀신과 합해서 그 기륭을 정한다고 하는 거죠. 그 기륭을. 그러니까 그 우주 자체를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 얘기 자체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우주알 자체가 이 대인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다? 결국에는 우주알 자체가 대인이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뭐 우주알이지만 그 알이면은 그 병아리가 깨어날 때는 그 병아리로 깨어난 거잖아요. 그 알 자체가 병아리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 대인은 뭐예요? 우주알을 깨고 나면은 알 자체가 대인이지 그냥. 그러니까 근데 그 알 자체가 우주니까 우주 자체가 대인이에요. 그래서 방고가 왜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우주를 만드는 게 뭐예요? 자기가 우주니까 우주를 확대하려면 자기가 찢어야 될 거 아니야. 팽창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 대인이다. 우주 자체가 대인이다라는 뜻. 이걸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우주 자체가 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소우주이듯이, 이 얘기는 뭐야? 인간은 소우주이듯이 대인은 대우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뭐야? 이렇게 태양과 달을 좌지우지하고 천지를 좌지우지하고 그런 기륭을 좌지우지하고 그 어떤 시간과 공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존재가 바로 대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대라고 하는 것은 대는 대인이 돼. 여기서 대인이 홀로그램으로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미지로. 그런데 이거는 이 홀로그램일 뿐이잖아요. 이걸 구체적으로 육화시키는 게 여섯 번째 차칼에서 육화를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삼합이 하나, 그러니까 5에서 6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삼이 하나가 되는, 천진이 삼재가 하나가 돼서 하나의 그 알이 되는 거죠. 하나의 알로 완전히. 그러니까 이 열매 자체 안에 씨앗을 하나 새로 구성을 해가지고 요게 이제 태어나는 개념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목의 개념으로는 요 아래에 있었던 씨앗이 사라지는 대신에 여기서 새로운 씨앗이 생성돼서 나오는 개념이다. 이게 삼합이 돼서 하나가 돼서 나온다는 건 요 안에. 그런데 이 대우주의 이 존재도 뭐예요? 자기가 무슨 씨앗이 있어야지 이 우주에다가 씨앗을 뿌려가지고 다양한 종자들로 창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종자 자체야. 모든 종자를 소유하고 있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대인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봤습니다. 요 대자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오왕극 개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